최고위원 및 상임공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씨 정권이 저지른 일들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직권남용의 끝이 어디인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들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관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일들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말 박영철 민정수석실 방부패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서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사찰이 있었다는 얘기가 김태우 수사관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수사관 전체를 교체하고 천업으로 돌려보낸 청와대가 결국 그 수사관에 의해서 민정수석실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한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건 전 국무총리 아들 고진 씨에 대한 조사, 변양균 전 정책실장, 신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그 가족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다는 것은 명백한 민간인 사찰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특감반은 현직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단체의 장 및 임원,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한정된 규모에 의한 감찰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특별감찰관은 직권남용을 통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의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문재인 씨 민간인 불법 사찰은 이뿐만 아닙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2016년 8월까지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가 65,167건에 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가 65,161건에 비해서 2018년 8월까지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가 94,098건으로 무려 44%나 증가했습니다. 무차별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올 연말까지 다 통계를 내면은 그 60% 가까이가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일반 국민에 대한 무차별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탕기국에 대한 금융 자금 추적했다는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약 4만 건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금융계좌 압 영장 발부 건수가 60% 가까이 늘어나고 청와대의 특별감찰관이 민간 사찰을 하고 또 수만 명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것을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도 떠들던 그들이 얘기하던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한 엄중함을 이 좌파 독재 정권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정치가 청와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자유민주주의 국가, 상권 분립의 국가,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참 당혹스러운 것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은 청와대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료가 증거가 평가하는 것이지 김의겸이라는 새치의 혀를 가지고 민간인 사찰의 DNA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김의겸이 누굽니까? 한겨레 기자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거짓 선동 기사를 가장 많이 쓴 장본인입니다.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민간인을 뒷조사했다는 주장은 제 이름을 걸고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용납은 국민에 대한 용납입니까? 문재인 씨에 대한 용납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국민 보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1년 넘게 김태우 수사관의 감찰 활동을 방치한 장본인이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자기의 잘못을 사죄하고 그 직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문재인 씨에 이어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제3자 화법을 씁니다. 완전히 자박대기식을 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어떤 정권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시에 정보감찰기관의 불법 정보 수집을 막겠다고 공약했지 않습니까? 집권후에는 기무사령부 등의 세월호 일가족 정보 취득을 불법적 사찰로 낙인 찍어 죄 없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자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것보다 더 엄중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 씨 정권의 검찰, 경찰, 금감원 등이 적폐로 몰아넣고 과잉 수사, 짜맞추기 수사하는 것이 도대체 몇 건입니까? 국민을 너무 무시하고 바보로 보는 처사입니다.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뻔뻔하고 악랄한 민간인 사찰을 국정문란으로 규정하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검, 청문회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여 문재인 씨 정권 민간인 사찰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17일) 학대 경제장관 회의를 청와대에서 열었습니다. 문재인 씨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과오를 일부 인정했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시행하면서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과속한 문제점을 인정했는데 그야말로 찔끔찔끔 인정하는 우리 참으로 야비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내년도 경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성장률이 2.6에서 2.7%,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2.0%, 고용률이 66.8% 등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1년 7개월간 대한민국을 온갖 고용참사,
경제 참사로 진흙탕을 만들더니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과 저는 국정감사 기간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이 경제 참사를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2019년도 인상에 대한 것을 취소해라.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중단해야 된다. 두 번째,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연기해야 된다. 그리고 취소해야 됨이 당연하다. 세 번째, 친노동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적폐 중의 적폐, 반헌법적, 탈원정 정책에 대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17만 4천 명에 대한 급작스러운 정원은 현재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너무 많은 정원이 이루어졌고 자연적인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위적 공무원 정원은 즉시 중단해야 된다. 공무원 정원에 따라서 33년에 걸쳐서 330조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중요한 실책의 경제정책, 망국의 경제정책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방도 내각이 무효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고 봅니다만은 아직도 문재인 씨한테 보고를 하는 보고 라인에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경제의 진단을 해야 됩니다. 투자가 끊치고 소비가 얼어붙고 경기가 하강 국면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수출이 거의 IT 전자 수출을 제외하면 0%의 성장을 하고 있고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고용 참사를 넘어서 고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마이너스 고용 시대를 이루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회생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직도 한미 FTA에 대한 영향,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참혹하고 미래의 전망이 어두운가는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압니다. 오로지 청와대에 있는 그들만 이 경제의 암묵한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참사를 넘어 거의 이제는 대한민국에 가는 길이 눈에 보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가다가는 경제 안보 모두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날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